그 뺨을 하루에 한 대씩 잊어가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민간인 향한 강압적인 수사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왜 그 여성분을 때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어떤 희곡집을 출판하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출판하려 했던 희곡집은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그 당시 군주를 이제 비판하고 반대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저희 서울에 보면서 보셨던 것처럼 반란이다, 빨개 북한군이다 이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실제로 반란군을 몰아서 조사를 하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 아래를 보시면 이제 그 책들이 가제분들이 이제 언론의 탄압을 받게 되고 검열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신문, 책들은 군인들에 의해서 검열되었는데요. 실제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은 신문들이 실제로 검열을 당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살인마 전두환을 타도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그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학생운동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게 되었고 대부분은 교도소로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거대한 장갑차들이 굉음을 내며 대우를 해치며 갔다. 저녁 7시 이후에는 통행이 금지되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겁니다.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기 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장갑차들은 수시로 도로를 지나다녔고 사복 경찰이나 군인들이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법적 조치도 없이 그냥 교도소로 끌려가거나 그 자리에서 통행을 행사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이 좀 되게 인상이 깊은데요. 다 끝났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려고 다 죽였다는 이게 참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이제 새와 피라는 제목으로 주제가 되는데요. 당시 학생운동 당시에 붙잡혔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교도소로 끌려가서 당하게 되는 고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고등학생들, 저희 나이 때 이제 고등학생들이 학생운동을 하던 도중 이제 광주 교도소로 이제 실감이 되는데요. 모나미 검정 볼펜으로 고문을 했대요. 어떤 고문일까요? 손톱 밑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가 아니라 모나미 검정 볼펜을 여러분 손 사이에 끼웁니다. 손을 이렇게 교차시켜서 손가락에 끼워요. 그 상태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약간 손을 교차시켜서 이제 짓누르거나 그 상태로 비트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솔직히 뼈가 부러지거나 살점이 드러난다 해도 견딜만 합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매일매일 그 같은 자리에 똑같은 무대에 매일매일 진입을 주다 보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 고문을 저희 나이 때 고등학생들 또 저희보다 더 어린 중학생들에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손톱 밑을 송곳으로 찌른다거나 강목을 이제 등에 대고 그 상태로 몸을 비튼다거나 이런 식으로 고문을 했는데요. 그 당시 고문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도소 상황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작중에 등장하는 부분이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한 방에서 정자세로 이제 쉬게 되죠. 이제 고문이 끝난 이후에 교도소 안에서 쉬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도 절대 정자세를 유지해야 했고 뭐 몸을 움직이거나 눈을 깜빡여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한 끼 식사가 이제 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살려야 되니까 그 당시에도 밥 조금과 국 한 그릇, 또 김치 몇 개가 전부인 그 작은 식사를 2인 1조로 나눠 먹게 됩니다. 여러분 왜 2인 1조로 바로 먹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그 아무리 죽기를 각오하고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무차별적인 고문과 또 배고픔, 괴로움을 또 수시로 겪는데 어떻게 사람 정신이 멀쩡할 수가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비인간적인 교도소의 환경이 드러나는 부분이고 실제 그 수감 기록이 전부 다 피해자가 제시한 그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김진수가 처음이 아니라고 선생은 전하고 말했지요. 우리들 중 더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지요. 그리고 김진수라는 학생이 그 당시에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이 김진수라는 친구는 외모가 굉장히 여성스러운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다양한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성공도 당하고 되게 많은 걸 당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또 PTSD를 겪은 학생들은 이렇게 자해를 하거나 또 불면증을 겪거나 심한 경우는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역시 협박 이후에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아래에서 이 사진에서 이 아이들이 나란히 누워있는 건 이렇게 가지런히 옮겨놓은 게 아닙니다. 한 줄로 아이들이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시킨 대로 두 팔을 들고 줄을 맞춰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학생운동 당시 안타깝게도 이 고등학생들은 뭐 총을 막 잡아본 적이 없었겠죠. 아무래도 총도 잡아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는 애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군인들이 쏘지 못했고 모두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항복하고 이제 열을 맞춰서 중학생 아이들이 항복을 하고 손을 들고 이렇게 나아오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그거를 한 줄로 서 있는 그 아이들을 한 번에 총을 쏴서 다 죽여버리게 되는 사진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에서 갖고 오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항복한 학생들에게까지 학살한 군인들의 만행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학살을 지켜보나 고문을 당한 사람들 이후에도 PTSD를 겪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당시 하루 12시간을 일하면서 또 강한 노동에 시달렸던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여성 노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여성 노조 간부들과 대학생들, 여학생들이 이렇게 학생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모두 다 진압이 됐겠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성 인권 유린이 일어났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문장은 읽지는 않을 건데 저렇게 여성들을 향해서 무참히 또 그렇게 고문을 해가고 성폭력이 정말 행해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최근에 그렇게 성폭력을 당하고 성고문을 당했던 여성들이 이제 다 크고 44년이 지난 뒤에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공개 증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성폭력 피해자들이 되게 많이 증언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인권 유린을 당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제 5.18 민주화운동 이후 30년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아들과 남편을 잃은 여성의 시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아들은 우리가 일장에 죽었던 동호를 의미하고요. 그 동호와 남편이 모두 군인들에 의해서 죽게 된 한 여성의 유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희생자의 유족들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마음이.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도 자신들의 진상규명을 해달라 하면서 유족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운동까지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살인자 사진을 끌어내렸다는 문장이 있죠. 이 책에는 유난히 살인자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살인자를 타도와 살인자의 사진을 드리고 살인자 사진 모두 다 전두환을 의미하겠습니다. 이건 에필로그인데요. 이제 본인날 시점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두 문장이 되게 의미가 남더라고요. 강수가 수없이 들거나 살해되었다. 학살이 온다. 고문이 온다. 강제 진압이 온다. 밀어붙인다. 지 이긴다. 쓸어버린다. 모든 당시 있었던 되게 많은 일들이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에필로그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에필로그가 되게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명대사인데요. 딱히 읽지는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제 소년이 온다를 읽고 난 뒤 명대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게 많은 감동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학살자 전두환을 타도하라. 그 당시에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게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민주주의와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눌 수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 문장입니다. 이제 저는 이 책을 읽고 역사적 측면과 문학적 측면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5.18 민주화운동이 단순히 12호만 이루어진 운동이 아니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아픔이 섞여 있는 운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당시적으로 아픈 우리 역사였던 것 같고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면서 우리들의 인식 개편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5.18 운동에 더 많은 후대에게 가르쳐서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문학적 측면을 보시면 조직이 되게 잘 되어 있고 책의 거의 모든 내용이 실제 있었던 유한 경험에 잘 감탄하게 되었고 또 전두환, 박정희, 사건에 대한 필터 없이 연구를 하는 그런 수위가 높은 수료책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왜 수양을 하게 되었고 왜 노벨 기념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